어제부터 이제 신라젠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부각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미공개 주식 매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사건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의 사건이 재배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라젠에는 이제 좋은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우선은 이제 신라젠 관련된 그 재배당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적부터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그 2019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90억인데 그러니까 매출 90억이죠. 그런데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 영업 손실은 587억 원. 이어서 이제 적자가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팩사백의 임상이 좀 중단이 되면서 그 삼상에 대한 그 중단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상이 그 중단되면서 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팩사백 임상 3상이 실패한 탓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3상 투자금을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회계 처리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뭐 매출을 얻고 이제 영업이익을 얻고 순이익을 얻고 하잖아요. 근데 뭐 순이익이 100억이라고 해서 100억이 현금으로 딱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을 계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투자를 100%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손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투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건데 그게 이제 손실이 늘어나고 적자로 잡히면 이 기업 적자다. 그러면서 저평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대한 투자금을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임상이 중단되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손실이 증가하고 그게 이제 결국 영업 손실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이 회계 관련된 책을 저도 예전에 이제 몇 권 보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회계사라는 직업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회계사라고 해서 모든 회계를 다 능수능란하게 읽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시대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매입 채무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뭘로 처리를 할 것이냐 투자에 대한 비용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죠. 뭐 앞으로도 수정되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중요한 건 팩사백삼상의 임상이 중단되면서 영업 손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어때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신라젠 사건이 금융조사 그 재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검사를 4명 증언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파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라젠이 그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임원이 미리 매도를 했다.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딱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사 내용이 재배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조사를 하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없어지거나 뭐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배당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크게 악재다 이렇게 볼 건 아닌데, 재배당이 되면서 그 사건이 다시 한번 회자되잖아요. 아, 신라젠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미공개 주식 매각 사건이 있었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이다라고 완벽하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경영자를 믿을 수 없는데 주식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단은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신라제는 워낙에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의 악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이게 바닥처럼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빠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 관련된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종목은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배제를 해야 될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